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결국 사고만 치고 다니는 윤석열 씨를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도리에 이어서 쩍벌남, 민폐 꼰대 우려에 전문가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니는 곳마다 쩍벌하고 다녀서 주변 전문가들이 조언을 아무리 해도 이건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맥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약속했던 것도 대놓고 어긴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태까지 윤석열이란 사람 그 자체는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이란 겁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대선에 나온다고 고쳐집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여러 조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알더라도 윤석열 씨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품격도 너그러움도 철학도 배려도 선함도 없다, 있는 거라곤 오직 특권의식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런 것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윤석열은 특권층으로 살아온 공무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을 돌면서 입당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쩍벌다리로 혼쭐도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에만 하더라도 윤석열에 쏟아진 반문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발언 논란이 거세지자 규제를 강조하다 나온 발언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해명이 오히려 역풍을 부르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보도에서도 나오기도 했죠. 부정식품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보다 못하다, 이런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기 그지없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하달 업무 지침이죠. 이 박근혜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운영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박근혜 정부마저도 불량식품은 4대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죠. 김기춘이 마치 업그레이드돼서 윤석열로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시절보다도 더 퇴행된 얘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내면에 뿌리 깊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해서 평소에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이렇게 기자도 묻듯이 많은 시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하는지 참 납득이 안 가죠. 이에 오죽하면 주 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안 걸리면 실험 대상 되라는 거냐, 이런 따끔한 뼈를 때리는 지적도 나올 지경입니다. 결국엔 입당하자마자 또 실언을 내뱉은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는 말마다 구설수에 오르니까 당연히 이것은 돌출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이런 반응인 거죠. 최근 입당한 최재형 씨도 최저임금, 범죄에 비유했다가 많은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 노련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진영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저렇게 윤석열 씨를 비판했던 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때문에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기자들이 묻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난 언급을 했다 라면서 말도 안 되게 피하기도 했죠. 이게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한 의원은 돌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캠프를 꾸렸으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현실을 인식하는 데 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니 저게 바로 일반 국민들을 대하는 기득권의 마인드다 라고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경실련에선 헌법 읽어봤나? 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거죠. 그것도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저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를 들면서 사법시험 합격한 후에 윤석열 씨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농정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50전짜리 햄버거 먹을 자유, 이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50전짜리 햄버거요? 윤석열 씨
요즘 교통비는 알까요? 게다가 최근에 이준석 씨를 대놓고 무시해서 이준석 씨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이에 이준석 씨도 저렇게 보란듯이 윤석열 씨를 15분 대기하게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씨의 저런 돌발 입당에 뿔나서 여의도식 군기잡기를 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런 윤석열 씨의 만행에 대해 여의도 문법을 동원해서 비판을 쏟아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입당 환영식보다 1시간 먼저 열린 장성민 전 의원 입당식에서는 DJ 적자, 깊은 식견과 균형 잡힌 시각, 이런 식으로 지켜 세웠는데 윤석열 씨에 대해선 별도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온도 차이를 보였다고 하죠. 윤석열 씨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해명을 했다곤 하는데, 이미 굴욕을 제대로 당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내 대권 경쟁자들의 견제구도 앞서 보셨듯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군기 잡기이자 의도적인 홀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언어를 순화해서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만 요약해보려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정치 군인과 같은 정치 검사의 몰락이라며 글을 쓴 겁니다. 황교안,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김기춘, 우병우는 권력에 붙었고 황교안, 윤석열 같은 사람은 스스로 권력을 잡겠다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정치 검사에 견줄 수 있는 집단으로 과거 정치 군인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청산으로 그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남재준 씨의 예를 들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걸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요. 불공정성, 비민주성, 반헌법성, 억지, 착각, 허접한 자부심, 그걸 또 열심히 옹호하는 언론, 맹종적 수구 집단 등 지금의 윤석열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고요. 재발 방지에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역사 공부죠. 한마디로 지금은 저런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후진적 권력 의지를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장 수준 낮던 그런 시대는 이제 윤석열의 활약 덕분에 확실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남재준처럼 대선까지 출마하는 걸 보면서 최강욱 대표는 무릎을 쳤다는 거고요. 윤석열은 역사적 시대적 공로가 매우 큰 사람이라는 거죠. 윤석열로 인해서 검찰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냈고, 검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게 켜켜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만행이 상상 이상인지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남재준의 몰락이 그렇듯 윤석열의 몰락도 역사적으로 정해진 경로이자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저들이 뱉어낼 오물이 계속 쌓이겠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모두 쓸려갈 거라는 거고요. 아직 먼 길이지만 분명히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고, 그렇게 우리는 선진민주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토론을 청할 권리도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말만 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윤석열 씨가 감히 최강욱 대표에게 토론을 청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정권과 우익 세력도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준 윤석열 씨를 고마운 존재라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바쁜 일정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정말 뼈가 담긴, 그리고 정말 품격 있게 윤석열 씨를 제대로 조목조목 비판했네요. 이걸 본 윤석열 씨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악담 퍼부은 최강욱이라고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이게 악담을 퍼부은 겁니까? 그럼 윤석열 씨가 지금 얘기한 거는 뭡니까? 그건 악담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 행태도 참 볼 때마다 기가 막히죠. 최강욱 대표의 어떤 사건에 대한 핵심 파악 능력과 이걸 표현하는 어휘력이 대단한 걸 느낀다. 정치 군인 가고 정치 검사가 왔다. 이제 정치 검사도 가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